해마다 겨울 한반도는 귀한 손님들을 맞이한다.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는 새들의 본능. 철원 평야에서 저 남쪽 제주도까지 겨울 한반도는 철새들의 땅.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6년간 우리나라 겨울 철새 도래지를 조사했다. 118곳을 동시에 조사한 결과 연평균 190종, 100만 마리가 넘는 철새가 월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철원 평야. 이곳은 군부대의 협조로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탐조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뭐가 있을 거야. 그거 있지? 물 옆에. 그거 소다. 얘들아 저 하늘에 지금 새살이 날아오는 거 자세히 봐봐. 철원 평야 하늘의 제왕은 독수리다. 맹금류인 독수리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줄고 있는 국제 보호조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독수리는 해마다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도 200여 마리가 철원을 찾았다. 죽은 야생동물을 먹는 독수리는 한 번에 2, 3kg 정도를 먹어치운다. 독수리는 한 번 배불리 먹고 나면 3일 동안 먹지 않고 견딜 정도로 힘이 비축된다. 몸무게가 10kg에 이르는 독수리는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는 먹이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 무리 가운데에서 흰 꼬리 수리가 발견됐다. 녀석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날개로 가리고 먹는다. 치열한 먹이 경쟁.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고 시베리아로 날아갈 힘을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원 평야는 또 다른 철새 손님 맞이로 분주하다. 철새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먹이를 뿌려준다. 옥수수와 콩, 조, 벽실을 섞은 곡식은 새들의 먹이다.
제두루미가 나타났다. 제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불과 5천 마리 정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 위기종이다. 눈 가장자리가 붉은 제두루미는 10월 하순에 철원을 찾아와 3월에 러시아로 돌아간다. 몸 길이가 보통 1m 30cm를 넘는 제두루미는 곡식이나 식물 뿌리, 작은 물고기 등을 먹는다. 어린 새는 머리 뒷부분이 갈색을 띠는데 3년이 지나야 어른의 모습을 갖춘다. 새끼는 보통 한 마리 정도. 어미는 새끼와 함께 먹이 활동을 하며 가족 단위로 월동한다. 제두루미와 어울려 지내는 것은 두루미다. 흔히 학이라 불리는 두루미는 몸은 흰색이고 머리 꼭대기는 붉은색이다. 특히 일부 일처제 습성이 강해 전통적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제두루미 울음소리는 심리 밖에서도 들릴 만큼 요란하다. 올해 이곳을 찾은 제두루미와 두루미는 약 1000여 마리. 먹이 경쟁과 영역 싸움은 불가피하다. 제두루미 무리 가운데서 반가운 녀석이 발견됐다. (2년) 전 제작진이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가락지를 부착한 제두루미다. 가락지를 단 제두루미는 새끼까지 거느리고 왔다. 새끼와 어미가 함께 먹이를 찾고 있는 제두루미 가족. 제작진이 가락지를 단 제두루미는 특이하게도 E93이라는 가락지를 단 녀석과 만나 새끼를 낳은 것이다. 지난 2003년 7월 제작진은 철새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제두루미 번식지인 러시아 힌간스키를 찾았다. 털갈이 중인 제두루미는 잘 날지 못한다. 제작진은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제두루미를 포획해 다리에 가락지를 끼웠다. (3A1) Yesterday, one number. 3 Yeah. 가락지를 찬 두루미는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다. 러시아에서 가락지를 단 제두루미는 2003년 11월 철원 평야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새끼를 데리고 온 모습이 포착됐다. 두루미가 굉장히 그 전통이 있는 새로서
이동 경로가 보다 확실히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특히 겨울을 나는 데 있어서도 이 정확한 작년에 머물렀던 그 지점에 다시 와서 눈에 띄게 됨으로써 두루미들이 겨울철에도 이 채식 영역을 따로 갖고 겨울철 나름에도 이 자기 정확한 위치를 찾아오고 또 이 새끼를 키우고 새끼를 돌보는 그런 이 가족군의 그 생활사를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 두루미 가족은 대대로 이어져온 오랜 학습을 통해 해마다 가을이면 같은 장소를 찾아온다. 제작진이 부착한 가락지 이외에 일본과 러시아에서 부착한 가락지를 단 제 두루미 2마리가 발견됐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2년 연속 똑같은 자리를 찾아와 겨울을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M87 있고요. 지금 주변에 불과 1km 반경의 거리 안에서도 제 두루미는 각자 세분화된 자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러시아와 철원을 오가는 2,000km에 이어져 철원 DMZ 지역은 두루미와 제 두루미가 함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철책선을 따라 이어지는 한강 하구. 한강 하구는 우리나라 5대 강 중에서 하구가 막히지 않은 유일한 강이다. 강 너머로는 북한 땅이 지척이다. 새들만이 이곳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물 위를 낮게 날아 갯벌에 앉는 게리떼가 관찰됐다. 게리는 1993년 한강에서 천여 마리가 발견돼 처음 학계에 보고됐고 전 세계에 5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다. 기러기와 비슷한 생김새지만 목털이 희고 부리와 이마가 닿는 부분에 하얀 태가 선명하다. 이른 아침, 강가는 게리떼의 목욕으로 부산하다. 몸무게 3kg 내외, 길이가 80cm로 기러기 가운데 대형종인 게리는 기러기보다 목이 길다. 영역 다툼을 할 때는 긴 목을 뻗어 박치기도 하고 물어뜯기도 한다. 게리는 거위의 조상이고 땅파기의 명수다.
햇볕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게리의 식사 시간이다. 게리는 30cm 이상 갯벌을 파서 먹이를 찾는다.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은 주로 세모 고랭이 풀이 자라는 갯벌이다. 땅이 무르잖아요. 소화. 게리가 먹은 것은 녹말 성분이 풍부한 세모 고랭이의 알뿌리였다. 게리 떼가 집단 이동을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것이다. 한강 하구는 게리의 세계 최대 월동지다. 그런데 게리떼 속에서 눈길을 끄는 한 마리가 발견됐다. 목에 가락지를 단 게리다. 게리에게 가락지를 부착한 것은 지난 2003년 4월. 그해 가을, 게리는 한강 하구를 찾았고 2004년 12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게리는 월동지로서 한강 하구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불확실했던 이들의 이동 경로를 재확인했다. 한국에서도 게리를 3마리를 밴딩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디라든지 보다 북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견의 결과로 봤을 때 한강하구의 생태계는 한강하구를 찾아오는 게리는 러시아의 아무르강에서 번식을 하고 한강하구를 거쳐서 중국의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철새들에게 최적의 여건을 제공하는 한강 하구. 그러나 철책선을 벗어나면 생태계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건설 중인 일산대교와 김포 우회도로 사이에 중요한 철새 도래지가 있다. 아파트와 인접한 홍도평야는 제두루미의 채식 공간이다. 이곳엔 올해 72마리의 제두루미가 날아왔다. 이곳에서는 제두루미와 황오리가 어울려 지내는 이색적인 광경이 목격된다. 황오리는 몸 색깔이 금빛이고 길이가 60cm에 이르는 대형 오리다. 황오리는 벽시뿐만 아니라 새싹을 즐겨 먹는다. 녀석은 제두루미가 있는 곳에 먹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제두루미도 애써 황오리를 쫓아내지 않고 함께 먹이를 나누어 먹는다. 황오리의 뛰어난 경계 능력이 제두루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내년이면 완공되는 한강 하구의 대형 공사들. 황오리와 제두루미의 특이한 공존도 시한부인 셈이다.
서해안에 밀집한 철새 도래지. 천수만은 1980년대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4,700여만 평에 이르는 바다가 농지와 담수로 변한 곳이다. 철새들이 모이는 곳은 부남호와 간월호 주변의 논과 습지다. 습지의 풍부한 먹이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부른다. 평균 60여 종 이상이 도래하는 천수만 일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철새들의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번식기가 되면 정수리에 혹 모양이 돌출되는 혹부리 오리는 사냥이 한창이다. 부리가 산 모양인 넓적부리도 이곳에서 월동한다. 넓적부리는 물 위에서 빙빙 돌며 먹이 사냥에 여념이 없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205호로 지정된 노랑부리 저어새의 국내 최대 월동지다. 세계적인 보호 종이기도 한 노랑부리 저어새는 노를 젓듯 부리로 강바닥을 휘젓고 다닌다. 이때 주걱처럼 생긴 부리로 강바닥에 있는 새우나 작은 물고기, 수소곤충 같은 먹이를 잡아먹는다. 언제나 고고한 자태를 뽐내는 노랑부리 저어새는 몸단장에도 공을 들인다. 몸단장을 할 때도 긴 부리를 이용한다. 몸단장이 끝나고 한쪽에서는 잠이 들었다. 물속에 한 발로 서서 부리는 날개 속에 감추고 잠에 빠져들었다. 천수만의 철새들을 관찰하던 제작진은 귀한 새를 발견했다. 천연 기념물로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황새다. 황새는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는 희귀종이다. 몸 크기는 보통 1m 정도. 온몸이 하얀색을 띠지만 뾰족한 부리와 날개 깃은 검은색이다. 황새는 전 세계에 불과 600여 마리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 위기의 국제 보호 조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불규칙적으로 몇 마리가 발견될 뿐이다. 제작진 카메라에 발견된 황새는 단 2마리. 황새는 이곳 천수만을 누비며 겨울을 나고 있다. 서천과 군산을 잇는 하구뚝 건설로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된 금강 하구.
하구뚝 바깥에 남아있는 갯벌은 물고기가 풍부해 어로 작업이 활발하다. 갯벌은 새들의 땅이다. 해마다 이곳을 찾는 새들은 약 15만에서 20만 마리 정도다.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금강하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새들이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다. 풍부한 먹이 덕분이다. 금강하구의 유부도. 유부도는 모래갯벌로 이루어진 섬이다. 모래는 물대새들이 살기 좋은 천혜의 환경과 먹이를 제공한다. 모래밭에 사는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비행을 시작했다. 배가 하얗고 등이 잿빛을 띠는 바닷가 철새. 민물 도요다. 긴 부리가 활처럼 아래로 굽어있는 마도요는 갯벌에서 사냥이 한창이다. 개나 새우, 조개 등을 잡아먹는 마도요는 개 다리를 떼어내고 몸통 부분만 먹는다. 유부도 갯벌은 검은머리 물대새의 국내 최대 서식지다.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멸종 위기의 희귀종이다. 갯벌 개발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갯벌 속에 개지렁이나 조개를 먹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조개 속살을 꺼내 먹는데 명수다. 밀물이 되면 유부도는 대부분 물에 잠긴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마지막 남은 모래톱에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린다. 동아시아 일대의 검은머리 물대새 가운데 30% 이상이 월동하는 중요 서식지인 유부도에서는 최대 3,500마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군장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검은머리 물대새는 서식지를 잃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금강 하구에 남은 새들의 낙원 유부도. 새들은 오늘도 이곳에서 지친 날개를 쉬어간다. 철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철새를 관광 상품화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금강하구 철새들의 움직임을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곤산 나포들역은 가창오리떼가 모여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선 흔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가창오리떼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가창오리의 거의 대부분이 월동하는 나라다. 가창오리의 수가 급격히 사라지는 원인은 군집을 이루는 습성 때문에 쉽게 사냥의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해질녘과 햇들녘,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창오리의 군무는 겨울 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장관이다. 고흥반도와 여수반도에 둘러싸여 12km의 해안선이 펼쳐지는 순천만. 광활한 갈대밭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바다 습지다. 갈대밭은 새들의 좋은 은신처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의 마지막 월동지다. 흑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이다. 어미와 새끼가 가족을 이루며 함께 생활하는 게 특징이다.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 가족도 새끼를 데리고 왔다. 어미의 뒤를 따르며 머리 부분이 갈색을 띠는 게 새끼다. 해안가는 바다새들로 가득하다. 특히 순천만은 바다 갈매기들의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붉은 부리 갈매기는 요란스럽게 목욕 중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제적 희귀 조류인 검은머리 갈매기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여름과 겨울깃이 다른데 여름철에만 머리가 검다. 갈매기과 조류 가운데 희귀한 검은머리 갈매기는 전 세계에 약 10,000마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멸종 위기종이다. 먹이 사냥을 할 때는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한다. 물 위에서 먹이를 낚아채는 솜씨는 일품이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검은머리 갈매기는 약 1,000마리에 이른다. 바다를 끼고 끝없이 펼쳐진 갯벌 순천만. 순천만에 사는 철새들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은 인근의 논밭이다.
순천만 흑두루미들이 멀리 먹이 사냥을 나왔다. 보리밭이다. 흑두루미들은 마치 밭을 갈듯 땅을 판다. 보리싹이 난 보리밭에서 흑두루미는 무엇을 먹는 것일까? 흑두루미가 앉았던 자리를 살펴봤다. 보리싹이 한창 자라고 있는 보리밭. 그러나 흑두루미가 지나간 곳에는 싹이 뿌리째 뽑혀 있다. 잘라 먹었어요. 이 지역은 새들이 한번 앉았다가 가면은 자리가 표식이 납니다. 그 보리를 뽑아 먹고 난 그 주변을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환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순천만의 새우 양식장 부근에서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다. 오리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다. 흰뺨 검둥오리다. 인근에서 발견된 댕기 흰 죽지도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다. 딜딜하네. 마비가 되는 것 같아, 몸이. 몸이 마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날 아침 모두 7마리의 오리들이 변을 당했다. 제작진은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환경단체의 도움을 얻어 해부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식도에서 벽씨가 발견됐다. 모래 주머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사 결과 이 나달은 오리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육안적인 소견에 의하면 어떤 독극물에 의한 중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단 그 식도라든가 구강 내부터 벽시들이 좀 있어 왔고요.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어떤 벽시들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출혈이 굉장히 심하고 다른 실질 장기에 전혀 어떤 손상이 없고 또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달 정도가 좋은 걸로 봤을 때는 급성 폐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은 오리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펴봤다.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모두 1kg이 넘는 벽씨가 발견됐다. 싹이 나고 보라색을 띠는 이 벽씨는 농약에 담궈진 것이었다. 오리들은 누군가 철새를 노리는 사람에 의해 죽은 것이다. 비무장지대인 철원 평야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한반도의 철새 도래지는 부산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부산항. 이곳에 낚시꾼들 사이에서 이름난 철새들의 섬이 있다.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다. 해질녘 먹이
먹이 사냥을 끝낸 민물 가마우지 떼들이 날아오고 있다. 오륙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인 굴섬이 이들의 안식처다. 민물 가마우지는 몸 길이가 90cm에서 1m까지로 남해안과 서해 앞바다 섬의 해안 절벽에서 겨울을 나는 겨울새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바위섬은 민물 가마우지에게 안성맞춤이다. 해가 뜨면 굴섬에 사는 민물 가마우지들의 하루도 시작된다.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성이 있는 민물 가마우지는 일제히 날아올라 굴섬을 떠난다.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것이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부산항 옆에는 한때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던 낙동강 하구가 있다. 갈대숲과 모래 사구가 발달해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철새들의 최고 월동지였다. 굴섬을 떠난 민물 가마우지들이 다다른 곳은 바로 이곳 낙동강 하구다. 부산항에서 날아온 민물 가마우지들은 이곳에서 아침을 먹는다. 민물 가마우지는 잠수 능력이 탁월하다. 낙동강 하구는 민물 가마우지처럼 먹이 사냥을 나온 철새들로 북적거린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이곳을 찾는 철새들은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철새들의 공간이 해마다 줄었기 때문이다. (1966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80년대와 90년대에 이르면서 개발로 인해 그 구역이 점차 축소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낙동강 하구의 상징인 큰 고니는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다. 흔히 백조라고 알려진 큰 고니는 낙동강 하구가 대표적인 월동지다. 약 2,000마리가 시베리아에서 날아와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낙동강 하구에서 만난 큰 고니는
작년 여름 시베리아에서 낳은 새끼들을 데리고 있었다. 새끼는 흰색이 아니라 갈색을 띈다. 보통 어미와 새끼가 함께 가족 단위로 활동하는데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한적한 지역에 산다. 큰 고니는 몸 길이가 1.5m에 이르고 날개 길이는 2.4m에 이른다. 몸무게가 4-5kg에 달하는 오리과 큰 새다. 경계할 때는 목을 수직으로 세우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고니의 사냥 습관은 독특하다. 물속에서는 머리를 곤두박질한 채 거꾸로 서서 먹이를 찾는다. 고니는 식물의 줄기나 뿌리, 수서 생물을 먹는다. 물 빠진 갯벌은 고니들의 먹이 활동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가족 단위의 생활을 하는 고니는 암컷을 지키는 데도 열심이다. 짝을 지은 고니는 늘 암수가 붙어 다니며 금슬을 자랑한다. 새봄 짝짓기를 위한 겨울 고니들의 구애 활동은 흔히 볼 수 있는 겨울 생태 중 하나다. (4월) 시베리아로 돌아가기 전까지 낙동강 하구는 고니들에게 훌륭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한반도 철새들의 최남단 도래지는 제주다. 성산포와 하도리 일대는 제주로 오는 겨울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40여) 종의 철새가 찾아드는 하도리 철새 도래지. 수심 40cm 이하의 얕은 물은 오리들이 겨울을 나는데 더없이 좋다.
게다가 파래와 방개 같은 먹이도 풍부해 오리들에게는 최고의 월동지다. 최적의 여건을 갖춘 하도리에는 다양한 종류의 오리들이 겨울을 나고 있다. 먹이 걱정이 없다 해도 긴 겨울을 나는 동안 새들은 짝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서 그들만의 치열한 사투를 벌인다. 이것이 철새들의 생존 질서다. 일단은 뭐 1년 내내 뭐 따뜻하니까는요. 따뜻하고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이 거진 없기 때문에 일단 먹이가 풍부합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이 주위로부터 어떤 방해 요인이 좀 다른 곳에 비해서 좀 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들이 이제 월동하기가 좋고요. 뭐 오리류 같은 경우가 뭐 충분히 뭐 채식할 수 있는 뭐 해초류들도 있고, 가마오지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이제 물고기 치어 같은 것이 많이 있고요. 가끔씩 이제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는 맹금류들도 여기 왔다가 먹이가 풍부하니까는 그냥 1년 내내 그냥 서식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오리 뒤편에서는 물수리가 먹이 사냥을 준비 중이다. 제주 바닷가 바위는 가마우지들 차지다. 민물 가마우지와 달리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쇠 가마우지는 온몸이 검다. 쇠 가마우지들은 해안가 바위에서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이 겨울을 견딘다. 최근 제주는 저새의 월동지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3년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새의 월동이 최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도 20여 마리의 저새가 이곳을 찾았다. 성산포를 마주보고 있는 섬 우도. 바람이 많은 우도는 밭에도 돌담을 쌓았다. 지난 늦가을에 심은 보리밭은 요즘 새들 차지가 됐다.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는 떼까마귀들. 잡식성인 떼까마귀는 닥치는 대로 먹이를 먹는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나그네 새인 떼까마귀는 이곳에서 월동하고 봄이 되면 시베리아로 떠난다. 떼까마귀는 우도에서 먹이 사냥을 하고 해질 녘이면 한라산 중턱으로 가 잠을 잔다. 이렇게 제주 하늘을 뒤덮은 철새들. 새들은 오늘도 힘차게 날아오른다. 철원 평야에서 제주까지 올해도 모두 185종의 철새 111만 마리가 한반도를 찾았다. 철새들의 보고 한반도. 한반도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철새들의 땅이다.